예,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초전도체를 찍고 있는 여러분께서 사랑을 많이 주시고 있는 맨발의 훈이입니다. 그래서 콘신 델타 제국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마음이 많이 여리고 또 센소리, 이거 무슨 차트 차로 사고 팔고 할 거면 뭐하러 이거 초전도체 투자하냐 하면서 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실 뭐 여러분만 잘 됐으면 좋은 마음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사실 투자라는 건 뭐 자기가 이제 스스로 하는 거니까, 그쵸? 제가 보기 싫으신 분들은 좀뭐 욕을 하시기보다는 좀 너그럽게 미천에 참 무식해서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항상 저도 열심히 살고 있는 그냥 한 명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양자도약은 우리 눈에 이제 보이게 되죠.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연세대하고 콘현이 불발됐냐 아니냐, 여기서는 이제 맞손에 대한 기대감, 그런 양자산업융합선도단과 불발이 된 거냐 뭐 어떻게 된 거냐,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 궁금한 점은 제가 적어놨거든요, 메모장에. 그 부분들 제가 확실하게 좀 노력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연세대 양자융합선도단과 요 부분, 그 어쨌든 요거죠. 핵심은 새로운 상온상합 초전도 물질과 같은 신소재 개발과 물질 고도화 상용화 과정. 자, 결국에는 상용화가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건 이제 시제품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제가 거의 입술이 실 정도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겨울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귤 많이 드시고, 요새 제가 어느 나라를 다녀봐도 한국인처럼 착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나라는 험악하고 뭐 경우에 없는 경우 많습니다. 한국인들을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용화의 노력, 상용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전기정을, 자, 제가 미치겠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이거예요. 저는 이거 읽지 않고서 그냥 얘기 드린 건데, 전기저항을 상당히 줄여주는 걸로 이미 게임 끝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이게 너무 게임이 내 입장에서 심플하다는 거야. 얘가 이름이 상온상합 초전도체가 아니라 상온 홍길동 동서남북 번쩍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지어볼게요. 아니, 동서남북 번쩍이라고 한번 지어볼게요. 물질명 동서남북 번쩍. 근데 이 물질이 그냥 전기저항을 줄여줘. 씌우면 열 저항을 줄여줘.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초전도 물질 발견과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협력이다라는 구체성이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보는 그 느낌이, 전 이걸 안 읽고 그냥 제 느낌상 얘기했는데, 그게 흐름이 한참 전에 나온 건데 엄청 오래됐네요. 10개월 전 얘기용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사랑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연세대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주 치밀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 궁금증 물어볼 거 적어놨어요. 이거는 연세대하고 어떻게 된 건지 뭐 디테일 확실하게 알아놔야 되겠죠. 이거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시 부분에 결국에 제가 진짜 그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간다고 할 정도로 설레이는 상황이죠. 뭐냐, 여기 공시에 어떤 부분이 뜨느냐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른 분석을 좋게 해주시는, 저를 대체할 수 있는 분이 있다라면은 저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또 해야 될 수 있고요. 물론 뭐 투자가 아니더라도 제가 못 먹고 살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무료로 찍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목이 많이 계속 상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보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 예측을 잘하고 적중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언제든지 저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제가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여러분들께 또 귀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뭔가 공시가 뜰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예측 적중은 사실 좀 제 느낌에는 압도적인 1등인데, 왜냐면 있는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분석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 같다, 근데 연세대가 직접 IBM 양자 컴퓨터를, 만약에 연세대하고 지금 잘 교류가 안 된다, 양자융합 선도단이 불발이라면 어디든지 이 양자 컴퓨터를 구글이나 IBM이든지 중국이든지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중국이 조금 약간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뭔가 좀 믿지 못하는 거라고 저도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대한 우리 거 노출 안 시키면서 그러니까 중국이건 뭐건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콘현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영리하게, 대신 믿으면 안 된다, 미국도. 그러면서 우리를 중심으로 니네들이 협업을 하면 우리가 나중에 어느 정도 떼돈을 벌면 조금 주겠다라고 한다, 로열티를 준다고 한다든지 해서 많이 밑에 애들을 좀 여러 곳에 문어발식으로 이제 이렇게 깔아놓고 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어쨌든
전기 저항을 줄여주는 걸로 우리는 상용화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이 연세대의 양자융합선도단과 여기 그 연세 양자 정보 기술원 있죠. 이름이 정확하게 기술을 해야 되겠죠. 양자융합선도단 그리고 여기 전화 해보기. 이걸 해서 집요하게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수급순환매적인 관점을 여러분들이 잊으셨다. 이제 엄청난 초전도체로 수급순환매 폭풍이 몰아칠 것 같거든요. 수급순환 폭풍. 진심으로. 왜냐면은 지금까지 수급이 돈 게 뭡니까 여러분들?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그 다음에 수급이 돈 거는 어디입니까? AI가 되면서 얘는 따라오는 거고, AI는 전기 많이 먹으니까 전기를 담는 그릇이 커진 거고. 오늘 한밭집인데 오늘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 그 김치를 많이 담가야 된다. 그래갖고 항아리가 커진 거죠. 김치 담그는 게. 그래서 근데 결국 그 AI의 뇌에 해당되는 거, AI의 성능을 극적으로 개선시키는 건 상상 초전도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도돌이표처럼 수급순환매 왕이 결국 이게 다 양자역학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 뭐 양자역학의 부스팅이죠. 근데 결국 그 다음에 종착지로 수급이 가지 많이 돌게. 얘네 다음에 양자 쪽 아니겠느냐라는 거고. 그러니까 바이오 돌고 금리 인하다, 뭐 AI다, 무슨 여기다가 HBM이다 뭐 해서 돌았어요. 과기부에서 내년도 R&D에 투자라는 것에 양자가 나온다라는 거죠. 얘는 안 올랐다 이거지. 그럼 우리는 안 오른 걸 차분히 사놓고 씨를 뿌려놓고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많이 올라간 거를 따라 들어가는 게 맞겠느냐. 좀 답답하긴 하더라도 분명히 여기 과기부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에 나와 있잖아요. 과기부 내년도에 양자에 투자하겠다 이거죠. 미국, 중국은 일찌감치 해갖고 지금 누가 더 돈 투자하느냐 대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자, 그리고 우리가 직접 지분 투자할 거라는 거를 나중에 우편 같은 게 이제 노출되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참 전에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직접 투자 부분이 우리가 딱 그 직접 투자를 결정한 그때 우리가 알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미공개 정보에 해당되는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콘현이 뭘 하는지는 우리가 기사로만 나오는 거 가지고 콘현이 뭘 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저는 여러분은 아닌데 저는 저는 이거 아는 정보가 거의 참새거든요. 그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콘현은 봉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자 암호통. 그래서 지금 그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보를 갖는 사람이 결국, 그쵸, 데이터를 갖는 사람이 전 세상을 지배하는 건데, 양자 컴퓨터 한 대면 전 세계 보안이 다 뚫려 버리는데 지금 중국이 1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자 기술이. 특허에서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미국인가 저도 헷갈려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이제 유튜버님, 이제 류병우님이라는 분이신데요. 근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이오주 폭등한 이유가 뭡니까? 생명보안법 때문이잖아요. 금리 인하도 있고 뭐도 있고 많지만 결국 이거잖아요. 반사 이익을 중국이 가져가는 걸 우리가 가져가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양자 관련돼서 미국이 중국이랑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그럼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자 관련된, 초전도체 관련된 이 분야에서 반사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소식이 약간의 입김만 불어줘도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 E, F. 자, 얘가 업데이트 돼도 안 돼. 다 업데이트를 시켜야 돼. 탁탁탁탁탁탁탁. 다 동기화를 시켜줘. 동기화. 근데 이게 해킹을 했어요, 얘를. 그러면 0101을 미친 듯이 빠르게 해서, 그래, 얘까지 한 번에 해킹을 했어. 근데 얘네들이, 야, 쟤네 둘이 정보가 우리랑 다른데? 그러면서 이제 해킹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2의 n승으로 계산하는 양자 컴퓨터로는 어떻게 하냐면 0101로 이진법을 하는 게 아니라 2의 n승이기 때문에 2의 10승 하면 1024고 2의 100승을 하게 되면 100만이 넘어요. 그 2의 한 50승 해버리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거든요. 그걸 한 번에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얘가 여기서 쳐들어왔네. 그럼 이쪽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동기화 시켜갖고.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다 하는 거죠. 이상해, 그럼 처음부터 다시. 이상해, 그럼 처음부터 다시. 근데 얘는 우리 옛날에 피카츄 하면 이상해 씨라고 있어요. 이상해 씨. 그래서 이상해 하면 다시 씨 하면서 돌아가지, 그쵸? 다시 보자. 오던 길도 다시 돌아보자, 그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도 안 건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 근데 계속 이렇게 돌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얘네 이게 엮여 있는데 2의 n승으로 한 번에 계산한다는 거야.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저 깊이 있는 부분을 보면은 양자 중첩 얽힘에 왜 이게 중억이 왜 중요하냐면,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정보 전달, 정보도, 그 어떤 이 세상의 물질도, 전파도
빛의 속도를 넘을 순 없다 해요. 뭐 맥스웰 전기 그거 보면 결국 빛이 전기고 그게 두 개가 속도가 같잖아요. 근데 양자 중첩 얽힘이라는 거는 시간이 적게 걸린다가 아니라 시간이 아예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넘어선 개념이에요. 얘네들한테 시공간이 없어요. 좀 극단적으로 보면 시공간이라는 게 없는 개념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빛의 속도로 가잖아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철수가 x고 미애가 2에 있다 쳐요. y예요. 근데 그 철수가 이 우주선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 미애가 봤을 때는 빛의 속도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구고 여기가 안드로메다야. 그럼 이렇게 빛의 속도로 뭐 4년이 걸린다 치면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건데 보이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7바퀴 반이니까 좀 빠르겠지. 근데 어쨌든 근데 요 지구에서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시작하자마자 안드로메다에 도착해요. 철수 입장에서는. 왜? 빛의 속도로 가면 시간 개념이 없어지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근데 솔직히 제가 이 부분은 챗GPT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이게 근데 뭐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겠는데 양자 중첩 얽힘을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파급 효과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걸로 보이는데 철수 입장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여기 안드로메다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뛰어넘는다는 건 시간이 안 걸려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데이터가 다 그냥 다 해킹해버리는 거야. 다 해킹해버리고 다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야.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패권을 잡는 나라가 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 우리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 뭐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 뭐 나중에 이거 좀 다 뚫리는 거야 지금. 주식 매매도 못해. 막 암호 다 뚫려갖고 막 거래해버리고. 지금 이게 달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중국 관련해서 CDMO 생명보안법 있죠. 생명보안법. 비단 생명보안법 CDMO만 있는 게 아니겠죠. 중국이 하는 거 중국 대신에 한국 거 쓴다. 중국 대신한테 뭐 한국한테 뭐 맡긴다. manufacturer 맡긴다. 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일본한테 맡긴다. 뭐 할 수도 있는 건가. 그러면 양자 관련해서도 중국 거 안 쓰고 중국 거 안 쓰고 한국 거 쓸게. 이렇게 되는 수급적 흐름이 몰아닥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바이오 보고 있고 어디 뭡니까 저거 지금 HBM 고대역폭 보는 거랑은 상상을 초월한 테마로 한국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에 폭풍이 될 거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석은 제가 뭐 기사를 보는 것도 아니고 참 이렇게 분석하는 거 자체가 저도 솔직히 저 자신한테 조금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어쨌든 여러분들 안 눌러주셔도 감사합니다. 저 그냥 이렇게 찍을 수 있게만 해도 영광이고요. 그냥 여러분들 항상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싸울 일이 전혀 없어요. 이 세상은. 저거 보면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고 못된 사람들 같아 보이도 있어도 항상 헤아린단 말이죠. 아, 저 사람은 그 사람은 또 많은 상처를 겪다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왔겠구나. 또 대화를 나눠보면 또 막상 또 착해요. 지금 잠깐만 유엔 아닌가요? 지금 유럽하고 미국 합친 것보다 중국이 많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인의 정보가 다 중국 애들이 중국이 다 알고 있어. 정보가. 이거 미국이 허용을 할까요? 트럼프 계좌까지 막 다 들여다봐. 막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요렇게 두 개 한 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요렇게. 제가 예측이 뭐 했다 하면 좀 틀렸으면 좋겠거든요. 요렇게 벌써 쌀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은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노라. 그러니까 되는 거고. 미국은 이렇게 우리 남북 전쟁 했을 때 이런 것처럼 유엔군과 미국이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전쟁을 동족 상잔의 이 비극이 펼쳐졌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본에게 이제 일본이 나라가 강점이 되면서 그 나라가 약해져서 이렇게 좀 슬픈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졌다는 것에 대해서 뭐 저는 뭐 누구나 나라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잖아요. 사실이 역사적으로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추워집니다. 이제 건강하시고 저를 잊으셔도 되고 뭐 저를 뭐 특히 저는 그냥 지나가는 먼지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잘 되시고 아프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스트레스 보면 그냥 양보하고 줘버려요. 그냥 좋은 사람 이 세상에 그래요. 좋은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사람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 그래서 둘이 같이 자멸해요. 소경 인도에서 둘 다 자멸해.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은 사람들이랑 잘 지내면 되는 거지. 그 소수의 나쁜 사람들이 있다 해서 막 다른 사람을 막 다 나쁜 사람으로 모르고 싸우고.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사이좋게 잘 지내고 모든 문제는 뭐냐?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 문제는 평화롭게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면 아니 바이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개인 정보와 모든 양자 역학의 문명의 모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포브스지 10위 상위 기업이 미국에 있는 게 바이오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다 IT 아니에요? 그러면은 IT의 결정체인 양자역학하고 바이오하고 어떤 게 더 파급력이 크겠어요? 이게 더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보안법이 아니라 그 미국이 양자보안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 기가 막히다 진짜. 야 이건 내가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결국에 수급순환매의 흐름은 미중의 싸움에서 미국 생명보안법 뭐 금리나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뭐 그래서 바이오주가 폭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바이오주 투심 살아나 폭등. 그러면 미중의 싸움에서 미국 양자 보안법 이게 혹시 이게 가칭이에요 가칭. 그러면 상상초는 하나야. 헌현 태양은 하나. 독주 폭발 점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까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미국이 뭘 하면 우리는 미국 바락이야.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너무 지금 목이 아파갖고 치료를 좀 받고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뭐 불쌍하다 그래갖고 그 뭐 불쌍해서 좋아요 눌러주지 마시고 그 여러분들이 그냥 저를 철저히 이용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해요. 뭐 저도 아프지만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지만 막 굳이 그렇게 막 여러분들을 한테 귀찮게 해드리고 싶지가 않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이 최우선이 돼야 되고 저는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되시면 잊어도 돼요. 그래서 자 그런 거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얘기를 제가 또 해드리려고 하고 그 전에 이제 기술적 분석상의 핵심 내용을 좀 설명하면서요. 제가 미천하지만 미천한 능력 단타 이제 제 기법 중에 5개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가족방에 입장하셔가 정보도 조금 듣고 싶고 배원방에 입장하셔서 좀 배워보고 싶고 나도 물고기 잡아보고 싶다. 잡은 방법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상기 연락처로 지금 그냥 다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무료 체험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토탈 지금 당분간 좀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는데 100억이라고 원하시는 분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 기술적 분석상의 심장마비 소식을 여러분들이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역대급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 매집주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고의 종목으로 필터링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백테스팅을 제가 사이트에서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100만원에서 21억으로 늘어난 이 알고리즘 백테스트가 맞느냐 지금부터 확인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는 그러니까 이 초전도체와 AI는 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AI는 거북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초전도체는 이순신 장군님으로 비유를 둘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도 그 뇌의 CPU에 해당되는 이순신 장군님 즉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되지 않겠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AI가 대체한다. 심지어 제 친구는 프로그래머인데 지금 챗GPT로 다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많이 쓰이게 되면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거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큰 항아리 그 전기를 상시적으로 담았다가 다시 쓸 수 있는 큰 항아리가 필요하겠죠. 자, 한국 주식을 K 주식을 할 거라면은 필히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라는 겁니다. 왜? 초전도체를 넣게 되면은 앞으로 AI의 활성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왜? 0101 슈퍼컴퓨터로 계산하는 거 0101 1024번 하는 게 큐비트 10개를 한 번에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양자 중첩 얽힘에 따르면은 동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안드로메다까지 떨어져도 양자끼리 얽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계산한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하적이고 복리적인 경우의 수 계산이 이 초전도체가 AI에 들어가게 되는 미래에는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맞물려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기가 엄청나게 나오면 그거를 저장해 놓는 게 필요하잖아요. 컴퓨터로 치면 램과도 같은 겁니다. AI가 모든 산업군을 대체한다. AI 안에 뭐가 들어간다? 초전도체가 나중에 들어가면 더더욱 빨라진다. AI의 연산 속도가.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초전도 컴퓨터죠. 핸드폰에서도 이제는 양자 핸드폰이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이해를 돕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SK 회장이 미국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쳐보세요. AI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편대는 AI 초전도체 HBM은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AI의 연산 속도를 10,000배가 뭡니까? 조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게 초전도체죠. 2의 n승계니까 큐비트를 엮으면 엮을수록 2의 100승계만 돼도 우주의 별보다 많아질 텐데 그 AI 연산을 많이 하면 반드시 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뭐가? 고대역폭 메모리가. AI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연산을 하고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로 담아두는 거죠. 가수가 무대에 공연을 하든 공연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기를 하는 사람과 백댄서들이 많아. 그럼 당연히 무대 크기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CLX 등 새 시장 열리고 지금 엔비디아와 뭐예요? 삼성 조금 있으면은 공급 관련해 가지고 저는 체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자, CXL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 개발 속도를 내며 경쟁해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CXL도 준비를 해왔다. 그러니까 CXL 모멘텀도 차세대 DRAM으로 불리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 부분 관련해서 핵심 주도주. 자, 그리고 HBM 공급 과잉 신호는 없다. 목표가 29만원 제시했죠. 그쵸? 제가 SK하이닉스를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시가총액이 높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HBM 관련주 중에서도 주도주를 잡으셔서 기간 리포트 적극적으로 나오기 전에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내 양산이 목표, 포스트 HBM CLX 주도권. 이것과 관련돼서 강력한 매출이 CXL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엔비디아 향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인수합병 및 러브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삼성전자도 계속 엔비디아의 7.8기 HBM3E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SK하이닉스 HBM3E 12단 세계 첫 양산. 그러니까 지금 SK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꽉 잡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러브콜, M&A 그리고 매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여러분 이걸 안 담아 가실 수 있느냐. 근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종목이라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신 있는 종목, 제가 아까 테스트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죠? 58.74%까지 진행이 됐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자, 뭐예요? 상한가 뭐 검색기다 하면서 보여준다는 거, 옳은 것만 자랑하는 거, 한 종목 계속 신호 나가서 결국 변곡 잡힐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만 홍보하고 보여주기, 또는 매도를 분할 매도 계속해서 고점에 매도한 걸로 자랑하기. 또 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코인 양방향 베팅을 해가지고 롱 포지션의 변곡을 잡는 거죠. 양방향 베팅을 재세팅 해갖고, 여러분들 대충 무슨 말씀 하시는 줄 아실 거예요. 양방향 세팅을 하게 되면은 오르든 떨어지든 손실이 아닌데, 떨어지면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성팔이 하거나, 올라가면은 뭐 환호성 지르고, 롱 포지션 잡은 게 계속 떨어지면 양방향 배팅을 계속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은 변곡점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롱 포지션 자기가 옛날에 사놨다 이거 봐라, 수익 지금 실전 내 금액 넣어서 엄청 벌지 않았냐. 그래서 실금액을 넣은 것을 떠나서 또 이런 걸로도 분식을 하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여기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조작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은 HBM의 시대가, 그리고 AI의 시대가 왔다. 그 중심에는 또 초전도체가 있겠죠. 얘네들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배가 많아요. 그럼 항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가 많을수록 항구가 커야지 정착할 수가 있죠. 근데 배는 많은데 HBM 항구가 좁으면 나머지 배는 정박을 못하고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HBM 항아리가 크면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겠죠. 자동차, 정유, 조선, 화학, 사실 이런 업종들은 이제는 될 수가 없는, 자동차, 정유, 조선, 화학, 뭐 의류, 뭐 섬유 이런 것들은 이젠 중국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맹위를 떨치기가 어렵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규모가 무거운 종목들로 하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돈이 많은 분들이나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종목이죠. 향후 성장 잠재력이 100배, 1000배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옐로우 칩 중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HBM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아직 기관 투자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히든주를 잡아야만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엔비디아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포브스지 상위에 있는 거 다 IT 기업들이고 그 IT 기업들에 있는 수장들 제프 베이조스나 수많은 수장들이 뭘 외치고 있다? AI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AI를 외친다는 건 동의미어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딸려서 반드시 오는 거고 근데 그것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또 그 중심에 초전도체가 있는 거죠. 초전도체가 가장 된다면 가장 파급력이 큰 혁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주도주 정말 자신 있는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연락처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 100억이라고 상단의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중요한 거는 뭡니까? 꼭 100억이라고 안 보내주시고 이 주도주 정말 내가 한번 잡아보고 싶다. 농심 투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면은 HBM 인생 역전 주도주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돼요. 이거를 제가 좀 끝까지 안 하면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AI의 시대가 되고 AI가 즉 옛날에는 산업군이 각각 세퍼레이트 돼 있다면은 지금은 AI가 다 한다 이거예요. 프로그래밍도 AI가 하고 심지어는 변호사도 AI가 하고 의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의료 그 집도하는 거 수술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뺏기 싫어서 대충 거기 비슷해지면 맞다고 생각하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감이 있으니까 여기 눌림목 단타라고 나와 있지만 단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중기 스윙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단기 스윙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단기에서 중기 스윙으로 100배 이상의 상승이 전망이 되는 강력한 기술적 분석에 타점이 나온 종목 중에서 제가 HBM의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 종목을 찾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선물로 드리고 싶다. 자, 근데 이게 지독하게 오래 걸리네요. 안 믿으실까봐 하는 거예요. 안 믿으실까봐 이 구간쯤부터는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효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단타라는 거는 변동성이 많은 게 소형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원하는 호가에 들어가서 원하는 호가에 나와야 되는데 그쵸?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워렌 버핏이 단타를 친다? 그 기업을 사버려야 돼요 아예.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0.0001%를 투자하면 그 기업의 대주주가 돼버려요. 원하는 가격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횡보 파동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강건하고 튼튼한데 왜 이런 구간까지 제가 포함을 일부러 시킨 거예요. 그만큼 정직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지금 이거는 결과가 20억 정도 나온 요렇게 백테스트가 여기 그림에는 이미지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뭐 10억 정도만 돼도 거의 단타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사실 단타를 할 필요가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주식에 뭐 10억 있으시다 뭐 100억 있으시다 그럼 우리나라에 뭐 5억 뭐 미국 주식에 5억 뭐 어디에 뭐 5억 이렇게 분산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나라 소형주로 단타를 치는데 내가 10억 이상 있다? 그러면은 그럼 단타가 안 돼요. 그럼 뭐 BMF라든가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들 들어봤을 텐데 그것도 역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이 추세 추종으로 하는 매매보다 수익이 날 수는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은 다 보유 기간이 장기로 가져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따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신만만한 이 초전도체와 함께 AI와 HBM이 고대역폭이 같이 가는 거다라는 거를 근데 AI와 뭐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초전도체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AI와 고대역폭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얘네들이 쌍으로 쌍끌이로 가는 거라고. 물론 고대역폭 메모리는 따라오는 개념이죠. 얘가 가면 얘는 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얘가 먼저 가고 얘가 갈 수는 없죠. 왜냐면 넓은 항아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만드는 건데 단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12단, 13단. 왜요? 그게 뭘 방증합니까? 왜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어요? 그만큼 고대역폭 메모리 하이 프리퀀시 위드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역사적인 AI가 모든 전 인류를 다 지배하는데 그럼 AI가 다 하는데 이 관련주에 투자를 안 해놨으면
내가 이거 완전히 이거는 뭐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다 AI 하는데 이제 사람들 다 AI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을 텐데 알아서 주가는 오토매틱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전망되는데 근데 나는 AI 주를 안 들고 있어. 이것만큼 주식을 안타깝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 요게 끝나게 되면은 또 여기 또 이런 또 제 밥벌이가 되는 여러 가지 그 검색 그 식이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 정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3만% 빼버리세요. 그냥 3만% 빼고 대충 요 주가 하면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려고 21만 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차후에도 좀 올라가고 하는데 자, 여기서 종료를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핵심 주도주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